23년 11월 30일 심볼론 타로 카드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심볼론 타로 카드. 자, 침묵, 사일런스기죠? 침묵. 침묵이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생님? 이 카드도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침묵. 무슨 의미일까요? 침묵이라는 게. 그죠? 다크 에너지가 보이죠? 다크. 좀 어두운 분이에요. 이거 밝게 그렸는데 제머나이 때문에 밝아진 거예요. 제머나이 때문에. 제머나이가 머큐리잖아요. 그죠? 태양의 근처에 있기 때문에 밝은 색깔을 그렸는데 사실 이 넵툰이죠. 그죠? 이 넵툰은 파이시스하고 이제 쌍을 이루는데 임수예요. 임수 사주로. 그리고 넵툰 이렇게 돼 있어. 그죠? 해수. 그죠? 넵툰, 파이시스. 이게 어두운 바다를 뜻해요. 바다. 그러니까 대양이죠. 그 거대한 바다. 그래서 검은 물결에 심오한 신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침묵을 의미하기도 하죠. 침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밀을 간직하고 있고 무언가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하죠. 바다니까 뭘 품는다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힘든 거 그런 것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정화, 힐링. 그래서 바다의 역할은 이 달의 영향을 또 받아요. 달. 그래서 넵툰은 바다의 신, 그 포세이돈이지만 용왕님도 돼요. 용왕님도 되는데 하여튼 인어공주나 희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 그거를 나타낼 때 이 카드가 뜹니다. 그러니까 좀 조용히 있어야 되고 내가 나서지 말아야 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고 뭔가 비밀을 지켜줘야 되고 서로 간에 무언의 약속을 했다고 보고 믿어주는 암암리에 묵시적으로 암암리에 믿어주는 관계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 없어. 그럼 무슨 얘기야? 소울메이트라는 거지. 소울메이트. 영혼의 동반자. 그죠? 마음으로 믿어주고 정신적으로 하나 돼 있는 상태. 소울메이트. 영혼의 동반자. 이게 가능하죠. 그죠? 이 카드가 나오면은 결혼의 의미가 있고 또 전생의 부부였다는 의미도 있어요. 전생 부부. 그래서 이 카드는 서로 간에 굉장히 친한 카드예요. 친밀한 카드라고요.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중성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어, 서로 간에 그 친화성, 친밀감 이게 굉장히 높죠. 뒤에 천사가 타이시스의 천사예요. 그죠? 이 두 사람은 쌍둥이 자리에 쌍둥이고 그죠? 그래서 타이시스의 저 여신에 의해서 두 쌍둥이는 조용히 침묵에 빠져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건 읽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말이 없다, 침묵은 금이다, 뭐 비밀을 지킨다, 쓸모없다, 무용성, 무관심, 사심 없는 이 키워드를 보면은 타이시스 에너지를 강하게 이렇게 피력합니다. 타이시스 물이죠. 그러니까 쓸모없음, 무용성, 무관심, 타이시스 에너지 뭔가요? 뭘 의미해요? 희생이죠. 희생자. 그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그리고 체념하고 뭔가 놓아버려야 되는 상황을 암시하고 있죠. 이혼했다가도 재결합하다. 요거는 쌍둥이니까 떨어지기 어려운데 타이시스니까 헤어지는 거야. 이별이야. 뭔 얘기인지 알죠? 그죠? 이별해야 되는데 쌍둥이니까 다시 붙어. 그러니까 재해가 되는 거지. 재해가. 그죠? 그래서 이혼했다가 재결합한다는 거예요. 이혼은 타이시스, 재결합은 쌍둥이 자리.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평생 배필이다. 궁합이 잘 안 맞다. 잘 맞다. 그죠? 지적인 희열이 눈물이 되다. 파이시스는 눈물이에요. 인어공주의 눈물이에요. 눈물을 잘 흘리는 사람은 파이시스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점성술 차트에 파이시스가 있는데 그곳에 별이 엄청나게 모여 있어. 그럼 이 사람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식의 물결이다. 지식은 뭐예요? 제머나이. 그리고 물결은 파이시스. 그죠? 지식의 체계와 상황에 개입하지 말라. 그러니까 참관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대중들에게 설명하라고 하지 말 것. 속사랑, 마음 깊이 사랑해라. 지식 카르마를 순수하게 정화하고 있다. 이게 지식 카르마예요. 지식 카르마. 그리고 타이시스는 정화고, 정화. 말 못할 사연이 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즉시 효과가 없어도 나중에 효과가 있다. 자, 파이시스는 뭐예요? 파이시스 보여주지 않는 거죠. 바다의 깊은 그윽함이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드러나긴 한다 이거. 제마나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파이시스는 뒤에 있고 이 파이시스의 에너지가 제마나이를 통해서 표출화되는 거예요. 그죠? 표상화되는 거죠. 값비싼 물건이다. 이건 어떻게 알아요? 값비싼 물건인지. 명품이다. 최고의 디자이너다. 뭐예요 이게? 파이시스죠. 그죠? 파이시스. 파이시스는 디자인이 됩니다. 그래픽이 됩니다. 페인팅이 됩니다. 아시죠? 그죠? 뭔가 그리고 묘사하고 그리고 꾸미는 거, 포장 이런 게 다 바로 파이시스 에너지예요. 지나침이 없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왜? 과거는 뭐예요? 과거는 기억이죠. 제마나이. 집착하지 않는다. 파이시스. 파이시스는 델리트의 의미가 있어요. 삭제, 제거. 또 뭐예요? 망각, 기억, 상실. 델리트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시스가 어찌 보면 데스카드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데스카드. 제거하는 거죠. 그죠? 지식이 침묵에 빠져들다. 깨끗이 지우다. 삭제하다. 이게 데스카드 의미잖아요. 이제 정화하다. 가벼운 무용지물이다. 오래된 비밀 노하우가 있다. 비밀 노하우는 알죠? 바다니까 깊고 깊은 비밀이 있다. 앞으로 쭉 잘 된다. 그래서 사내 아이를 원한다. 요 애들이 남성적이야. 제머나이가 중성이지만 요 그림 그린 거 보면 약간 남성 티카죠. 그죠? 그래서 사내 아이를 원한다. 어느 상황에서나 지식 지혜를 캐치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내버려 둘 것, 내띵고. 이게 무의예요. 물의 의미는 뭐예요?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무위법이라고요. 인위적인 조작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라. 침묵으로 지켜봐라. 무위법. 여자가 남자 역할하고 남자가 여자. 이 아이를 보면은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고, 그죠? 서로 상대를 믿어주는 인연된 사람끼리 믿음. 침묵이다.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비밀 누설하면 안 되죠. 숭고한 우정이다. 정신적 안정을 요구된다. 변명이나 구실을 찾지 마라. 무언의 가르치. 이심전심. 총명과 지혜를 숨겨라. 쌍둥이. 대충 아시겠죠? 그죠? 대강.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 카드에 대해서. 자, 질문 있나요? 자, 질문 없으면 다음 카드 넘어갈게요. 자, 6카드. 58번. 자, 재밌게 봅시다, 이거는. 자, 남자가 어떤 남자예요? 이게 남자죠? 이게 여자죠? 자, 남자부터 봅시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도끼도 들만한 힘이 없어. 뭐예요? 이 남자는 어떤 남자예요? 정력 부족. 그죠? 응? 정력 부족이에요. 허리가 아프고 힘이 어, 없어가지고 도끼가 작은데 그거 드는 것마저도 힘겨워해. 그죠? 정력 부족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 여자는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하죠? 노력하는 사람. 근데 이제 잘 봐야 돼. 자, 관계 속에서의 일상 삶이라 그랬거든. 일상생활. 이거 딱 보면은 남자는 무기력한데 여자는 쌩쌩해. 예? 옷도 화려하고 좀 뭔가 물에 이렇게 씻는 거나 이렇게 액션하는 게 여자는 팔팔하고 남자는 비실비실한 거예요. 자, 이건 뭘 암시해? 이 여자에게 이 남자가 주눅 들은 거야. 이해돼요? 설렘의 부족, 지루함, 관계 의무. 그러니까 관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남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남자. 그런 남자야. 누가 맞고 살아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맞고 살아요? 남자가요. 그렇죠. 남자가 맞고 살죠. 이 남자가 무기력해가지고 남자 맞고 사는 거예요. 여자한테 맞고 사는 거예요. 자, 부식, 장려급여의 부족. 자, 돈을 줄까요? 이 남자한테? 줄까요? 여자가? 안 주죠. 그죠? 남자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기 일만 하지 남자를 도우려고도 않고 남자를 별볼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 하루 종일 일하게 되다. 나쁜 여자다. 이 누구야? 이 여자가 나쁜 여자가 되는 거야. 아시죠? 이렇게도 쓰여요. 카드가. 능력 없는 남자를 만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했어. A라는 남자를 생각했어. 자, 딱 보았어. 이 남자 어떤 사람인가? 딱 보았더니 이 카드가 나왔어. 자, 어떤 사람이에요? 남자는 능력 없는 남자, 무능력한 남자, 능력 없는 남자, 정력 부족, 잠자리 못하고, 허리 아프고, 병들었고,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무기력한 남자가 이 A 남자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 여자한테는 부담이 되는 남자라고. 능력 없는 남자. 여자가 물질적, 육체적으로 헌신하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 해야 되는 거야. 아시죠? 그죠? 여자, 경쟁에서 이기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경쟁하면 누가 이겨요? 시합하면 여자가 이겨. 여자가 있고, 여자가 이겨. 아내에게 억눌려 산다. 남자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못 받죠. 무기력하니까. 여자가 억세다. 억세라기보다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활발하고 능력이 있다. 사내구실 정형 문제로 못하다. 공포스럽다. 두려워요. 그죠? 맞고 사는 남자. 남자가 좀 더 교육하면 실력이 든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맞고 사는데 좀 이 사람이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의욕을 고취시키면은 교육을 받으면은 실력은 좀 늘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를 분담할 것. 둘이서 나눠서 해라. 남의 까르마를 대신 받는다. 남의 까르마를 대신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건 상반성 원리예요. 남의 까르마를 대신 받게 돼요. 자, 이 남자가 무기력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 남자의 일을 대신해 줘야 되는 거야. 둘이서 같이 살아가니까. 근데 남의 까르마를 대신 받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 이거야. 아시죠? 그죠? 그래서 까르마를 대신 받으려 하지 말라는 거야. 이 남자의 무기력한 까르마를 여자가 받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받지 마라. 까르마를 상대와 함께 풀어나가라. 즉, 이 남자의 까르마를 내가 적당히는 풀어줘라. 적당히는. 일상생활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라. 함께 있다는 것에 만족할 것. 즉, 이 남자한테 뭘 바라기보다는 그냥 기둥서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여자한테 손해지. 이 여자한테 손해지 어떻게 보면. 협력이 안 돼 문제다. 협력해라. 청출어라. 즉, 이 남자하고 이 남자가 선생이고 이 사람이 제자야. 그럼 누구야? 이 여자는 청출어랍니다. 이 선생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으로 꼽힌다는 거지. 여자에게 있어서 쓸데없는 희생이다. 자,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다. 아시죠? 그죠? 이 버거라는 게 여기 버거잖아. 그죠? 버거라는 게 뭐예요? 근면성실. 근면성실. 굉장히 재밌는 이 버거예요. 버거는 모든 것을 완벽주의적으로 완벽하게 끝내야지 속이 시원해. 뭔가 찜찜하거나 일을 끝내지 않고 끝낸 척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까다로운 여자야. 굉장히 성실하고 꼼꼼하고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버거에 있는 사람은 공학자가 많어. 그리고 회계 경리 이게 수학하고 수리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 버거는. 그래서 0.1, 0.2, 한 1초 완전히 그 세세한 것까지 다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이 버거예요. 버거의 그림을 잘 그리면 상징 그리면 이렇게 꼼꼼하다니까. 꼼꼼. 꼬리가 이렇게 내려지고 꼼꼼. 꼼꼼하지 않으면은 자기의 직성이 안 풀려. 꼼꼼해야 돼. 그러니까 아주 세밀해. 그러니까 이렇게 아궁이에 불씨가 있으면은 다 찾아가지고 그 끝에 있는 불씨까지 꺼버려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이 바로 버거예요. 그러니까 1도 차도 용납을 안 해. 공학자들, 회계하는 사람들, 이런 수리에 민감한 사람들. 그건 버거예요. 아시죠? 그럼 생명도 버거예요. 왜? DNA나 유전자도 다 버거하고 연결돼. 물론 DNA는 스콜피오하고도 연결이 돼요. 스콜피오. 생명을 다루니까. 이건 생명이에요. 버거도 생명을 다루는데 스콜피오는 뭐냐 하면 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인공. 그죠? 이런 개념이 있어. 좀 인위적이야. 그래서 스콜피오가 어케리어스하고 비슷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어케리어스가 사실 물병자리인데 이게 뭐 하는 시대냐면 물병자리 시대가 이 우주의 음과 양의 즉 하늘에 있는 위치와 땅에 있는 위치가 음과 양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어떤 시대? 초인적인 시대가 열리는 게 물병자리예요. 초인적인 시대. 그래서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얻는 것보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초인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게 물병자리 시대야. 이게 21세기야. 그러니까 지금 시계는 인공지능이니
뭐 생명공학이니 또 원자력이니 또 이런 최첨단 과학이 양자역학이니 최첨단 과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는. 근데 그게 바로 버거에서 나온 거예요, 버거. 버거가 수학자들, 과학자들, 공학자들, 이 형살이거든요, 형살. 어? 꼭 알고 계시라고요. 그래서 버거가 딱 뜨면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학급하구나. 열심히 파고드는구나. 공학자구나. 회계, 격리처럼 수리에 밝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바탕이 돼가지고 이 스콜피오로 넘어가고 스콜피오가 어케르스로 넘어가는 게. 그래가지고 점성술 차트의 그 12하우스를 보면은 버거가 6번 하우스고 스콜피오가 8번 하우스고 그리고 이게 11번 하우스예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이거 8번 하우스, 8번 하우스 다음에 11번 하우스 이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가 파이시스 12번 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치를 잘 연구하셔야 돼. 키워드만 외워서는 안 되고 이 별자리에 요 버그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 키워드 속에서 잘 뽑아내야 돼. 억세다는 개념은 버그에서 나온 거야. 왜? 이 버그가 완벽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니까 어떻게 철두철미하니까 억센 거지.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여자의 그 까칠한 성격을 못 감당해. 그죠?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 네, 버거는 그 애완동물 케어하듯이 굉장히 세심해야 됩니다. 애완동물을 잘못 키우면 애완동물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섬세하고 예민하고 까다롭고 이런 게 있어. 아주 그,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 그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버거는. 버거가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버거 어때요? 선생님들. 버거. 처녀자리. 어때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버거? 응? 이거 흙이에요. 흙이야. 근데 무슨 흙이야? 마른 흙이야. 그러니까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 응? 감정이? 없을 것 같아요. 감정이 좀 메말라요. 없어요. 네. 메말름. 메말라 있음. 그죠? 근데 또 웃기는 게 상반성 원리라고 이런 사람들이 또 감정에 대해서 또 굉장히 슬픔을 느낄 때는 느껴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흘러버려. 자기가 감성이 없기 때문에 음악을 듣거나 애완동물을 보면은 그 불쌍해 보이는 거야. 음악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이렇게 가. 왜? 잘 들으세요. 이게 동그라미 이게 12하우스인데 이게 6하우스야. 이게 버거야. 6하우스. 이 반대가 뭐예요? 12하우스야. 12하우스. 이게 파이시스거든. 이게. 파이시스는 눈물이라고 했죠. 눈물. 그죠? 눈물이잖아. 그죠? 그래서 웃기는 게 이 6번 하우스의 버거도 눈물이 있어. 작은 눈물. 악어의 눈물 같은 눈물이 있다고. 얘네들도. 버거도. 왜? 대극으로 12하우스가 파이시스이기 때문에 눈물의 하우스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작은 눈물을 흘린다고. 애완동물을 보고서 음악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죠.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근데 그 눈물이란 것은 굉장히 그 아쉬워하는 그 자신이 너무 냉정한 것에 대한 그 반대에 대한 눈물이에요. 나는 감성이 없어. 나는 정이 없어. 그래서 난 저 불쌍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야. 눈물의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좀 악어의 눈물 같은 눈물이죠. 그죠? 좀 버거의 눈물은. 그래서 간호사가 왜 버거인지 아시죠? 바늘로 그 침으로 피가 나도록 찌르고 막 그 정형외과 간호사 같은 경우는 피가 나오고 산부인과 간호사 피가 막 나오는 걸 보면서도 결코 그렇게 뭐 감성해졌거나 이러지 않고 냉정하잖아. 그게 버거야. 이게 간호사의 흑이기 때문에. 흑이기 때문에 산부인과나 어디요? 정형외과 이런 데 가서 일을 잘해요. 정형외과 수술실. 왜? 흑이니까 피가 물이잖아. 피가. 이걸 막는 거야. 버거를. 꼼꼼하니까 그걸 완벽하게 막어. 피 같은 게 흐르는 걸. 실제로 막 피가 막 넘쳐나는 걸 그냥 막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버거가 뭐야? 또 한마디로 말하면 배포살 이런 거야. 배강살. 아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그래서 버거만 자리에도 12사인의 버거만 자리에도 일반적으로 버거가 굉장히 직장 생활을 잘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의 그 키워드는 버거야. 버거가 없으면은 직장 생활 잘 못해요. 아시죠? 그죠? 버거의 별이 없으면. 버거가 성실 근면을 뜻하고 12자리 중에서 가장 꼼꼼하고 성실한 별자리예요.
그리고 리브라는 사실 외교적이야. 그러니까 자기 실속을 차리는 게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아시겠지, 그죠? 남하고의 경쟁을 보면서, 그러니까 외교관들은 뭐래? 외교관들은 나 잘났다고 하는 거야. 외교관은 뭐 하는 거야? 리브라 외교관, 응? 국가를 위해서 또는 기업체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자기가 외교관을 맡아가지고 남하고 협의를 하는 거지, 거래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실속을 찾기보다는 이러한 국가나 기업이나 사업을 체를 위해서 자기가 중간에서 매개자 역할을 하는 거지, 매개자. 물론 자기의 실속을 응? 차려야겠지. 나 잤다, 금방. 들어갔는데 깜빡 졸고 있었다. 자,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매개자가 돼가지고 그 A하고 B 간의 연결을 이어주는 게 바로 뭐다? 리브라, A하고 B를 연결해 주는 게 리브라다. 그래서 리브라, 리브라는 중재자예요. 중재자. 아시죠? 그죠? 중재자다. 그리고 파트너라는 뜻이 있어요. 파트너. 나하고 A하고 나하고 B 간의 파트너 역할을 해주는 거야. 중매를 해서 주고 웨딩 플래너, 그리고 경매 같은 것도 리브라가 들어가요. 그리고 거래하는 거, 시장 경제, 그리고 비트코인, 그죠? 비트코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외교하고 상거래를 뜻하기 때문에 상법이죠. 상거래, 상법. 이런 거 연결되는 것은 모두 다 리브라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계를 모색하거나 뭔가 효과를 달성하거나 그 사람과 나의 파트너십을 높여주거나 이런 게 다 리브라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대 간의 어떤 그 에너지 교류, 모든 물질 거래, 상거래, 이런 것들이 다 리브라예요. 그러니까 리브라가 없으면은 배극의 이치를 이해 못해. 남의 마음을 이해 못한다고. 리브라 있는 사람이 남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리브라. 그러니까 리브라에 별이 많이 있는 사람은, 여기 별이 많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사교적이고 매너 있고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또 사람들 간의 관계를 굉장히 매끄럽게 이어주고, 이런 게 리브라예요. 그리고 공격적입니다. 리브라는 에리즈하고 반대 사인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에리즈, 그죠? 에리즈, 여기 반대잖아. 여기 7번 하우스, 그죠? 네, 여기가 리브라, 7번 하우스가 리브라. 그러니까 에리즈의 반대니까 에리즈 여기 나오네. 여기 이 사람, 그 다음 에리즈, 그죠? 에리즈. 자, 해봅시다. 다음 거. 이렇게 이제